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오늘 해볼 스팀 무료 게임은 집착의 망자, 집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이 게임은 만약 당신의 집 안에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괴한이 들어온다면 라는 스토리형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지명, 너무 빨리 지나갔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요구다. 법정.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 안이 깜깜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을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히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난 것을 느꼈다.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엔 즐거웠다. 함께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함께 있지 않을 때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냈다.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문까지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갈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런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했고 이이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왔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다.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처치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를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 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자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 연락이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었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라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 일지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의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 안에 들어왔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집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락으로만 잠궈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파트다. 위에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는 상태다. 아이, 말을 해야지.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고 집 안에는 나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선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미 집 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분명히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 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을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 안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서 일단 이 방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왔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 끼익끼익하며 걸을 때 발생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나는 일단 집으로 도망친다. 역시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지?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끼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에 무릅써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자고 있는 중이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일직선으로 내 방을 향해 오고 있었을 테니까 다른 방 안에 숨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을 향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편한 것이 유리한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잘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는 10층이다. 걸어 내려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만약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그 남자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도망칠 수 없다. 그는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다. 어떻게 할까? 이대로 걸어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부를까? 난 엘리베이터. 왜냐면 계단에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의 아래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진다. 6, 7, 8. 마침내 1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을 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타려고 발을 내디는 그 순간 다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왠지 이 엘리베이터의 도착지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까닭 모를 불안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고 했다. 근데 걸어 내려가면은
거기서 마주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올라타.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나를 태운 작은 박스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에는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비춰져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거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갔다. 이 아파트엔 정문과 후문이 있다. 물론 이어지는 길도 다르다.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올 때 보통 정문으로 왔으나 그도 후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집에서 여기로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오던 간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정문까지는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문도 아무래도 인적도 더 드물고 길도 좁은 편이고 아파트를 벗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신중하고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정문으로 가자. 정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후문보다 정문이 나을 것이다. 만약 그와 마주치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거나 한다면 그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2~3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다. 1시 가까이 되었을 때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때 사람을 발견했다. 만약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한 명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면 나는 눈을 피했다. 아니 가가지고 좀 부탁하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더니 손살같이 뛰어오기 시작했다. 응? 그제서야 놀란 나도 그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 남자였다. 그제서야 제일 최악의 사태라는 것을 깨닫는 나는 걸어오던 반대편을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린 나였기에 점점 남자의 말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다. 야! 겁이 난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날카로운 물체에 등에 찔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찾아온 극심한 통증. 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남자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영원히 내 곁에 벗어날 수 없어. 감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탈출 실패. 후문으로 갔어야 됐나? 여기서 있죠? 후문으로 나간다. 후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사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는 게 보통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후문 쪽으로 걸어. 후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다. 1시가 가까이 되었을 때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렇잖아도 인적이 드문 후문 지역인지라 평소에는 한밤이 되면 무서워서 이 길을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수상한 낯선 사람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크게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이윽고 완전히 벗어나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나자 한시름 덜을 수 있었다.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경찰서에 가야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가 위협에 처했을지 모른다. 아니야. 일단 몸을 숨기는 게 맞지. 일단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 남자도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지금 누군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가까운 찜질방으로 몸을 피해 거기에서 남은 하루를 보낸다. 초조하게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 나는
날이 밝고 사람들의 통이 많아질 때쯤 되자 곧바로 찜질방을 나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 그때까지 몇 번이나 핸드폰을 연락했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아니 경찰서로 먼저 가야지. 신고부터. 왜 남자친구 집으로 가는 거야? 남자친구 집에 도착한 나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싸늘하게 몸이 식은 상태. 아니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하라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방바닥에 적시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달땡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사실이 역시 전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이미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살린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도 그를 살릴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 이 상황이 한없이 슬피기도 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슬픔보다 공포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살땡한 살인기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가다출혈. 아니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했어야지. 그 24시간을 버티면 어떡하니? 지금 연락이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남자친구 집으로 간다. 나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는다. 차라리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몰라도 안 받는 것은 나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서두르다. 만약 그 남자가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나는 뛰어가듯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그 남자의 입장을 봤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지켜버린 것이니까. 반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잠궈놓든 안 잠궈놓든 결과는 똑같다. 어차피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한다고도.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들어오지 않고 도망쳐버릴 확률도 있다. 그러니 나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잠가두는 편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 안에 그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켠 나는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다. 석진아, 정신 차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박동은 체크하지 못했지만 불안하기만 했다. 서툴게 응급처치했다가 더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길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밤중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제발 빨리 구급차가 와주길.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고리가 돌리는 소리에 정신이 차린다. 몇 차례 다가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지고 대신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 모른다.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집 인터폰은 액정 화면이 없다. 밖에 내다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다. 어떡하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도 만약 그 남자라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수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은 잠갔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한 상황이네. 문을 두드리면 소리치겠지. 신고받고 왔다고. 하지만 한밤중에 남들에게 피해야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즘 장난살 시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세이브. 아무래도 수상하다.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는 거지? 역시 저 밖에 서 있는 것이 그 남자인가? 아니면 대답을 할 수 없는 사장인 건가? 일단 남자친구가 주문했을지 몰라.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잠금장치 풀자마자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내게 흉기를 되돌았다. 그 남자였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꼈다. 역시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응급사. 이제 숨 쉬어보자. 조용히 있자. 아무래도 수상하다. 조용히 있는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구급차라면 문을 열지 않는데도 이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 먼저 신분을 밝히겠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다시 초인종에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고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도 연기일지도. 즉, 진짜 119가 아니라 그 남자가 119인 척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아까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가는 소리도 못 들었다. 어쩌면. 근데 남자친구 목소리를 모르나? 전 남자친구 목소리를? 아니야, 문을 열어야 돼. 지나친 생각이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잖아. 나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 구급대원 몇 분이 서 계셨다. 난 안도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환자가. 살았다는 안동감이 때문일까? 그 뒤론 기억이 흐릿하다. 아무튼 정신없이 보냈다. 남자친구를 병원에 보내고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그 다음날 그 남자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으로 한시름을 놓은 것이다. 남자친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 달라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아.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제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입 하나는 벌써 태어나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고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수발이더란가?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군. 아휴, 넌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니?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그 어떤 식으로도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날 밤 집안에 잔입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만약 내가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을지 모른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기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가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빨리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 쉰다면
퇴원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놀러 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넌 제발 철 좀 들어라. 엔딩 3-2 새로운 미래 2. 아, 이거 진짜 스토킹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이렇게 집착의 왕자 집으로부터 탈출을 몇 개 엔딩을 봤는데 스토킹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확실히. 스토킹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빨리 스토킹 법도 좀 더 강력하게 바뀌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감옥에 가는 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게. 나오면 또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어쨌든 이렇게 스토킹 관련된 스토리였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